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영 시인의 시입니다. 원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시 오세요.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단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다 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다 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빨간 스커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안혜란 선생님 참 멋쟁이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양윤석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무등산 오르기 박정희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2009년도 경남일보의 그 신춘 문학 당선된 시입니다. 이 시인이 이제 고향이 광주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무등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무등산을 이제 연상한 그 추억이 어린 그런 시입니다. 무등산 오르기 박정희. 무등을 오르면 산을 오른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가장 편안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의 등이거나 할아버지의 등이다. 밖으로 나가 일하시다가 돌아온 아버지는 언제나 그 등을 내게다 허락하시고, 나는 세상을 나가지 못했지만 그 등을 타면서 세상은 따뜻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랑방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재떨이에 담뱃대 톡톡 터시고 기침 몇 번 하시고 난 뒤 담뱃대 높이만한 굽은 등을 내게 주셨다. 등에서 내려와 본 세상은 사랑방만 하지만 시시각각 끓는 사랑방 온기로 하여 세상은 아침에서 한밤까지 가득가득 끓는다는 생각을 했다. 무등을 오르면 산을 오른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세상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등이 산으로 솟아있고, 나는 그 따뜻한 등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산은 억새불 무더기로 썰리고 썰리는 소리,
내게 다 허락하고 할아버지 기침 소리 듣고 싶을 때 산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 아래로 내려보내다 난놈 소리 내게로 보낸다. 아, 세상은 나날이 가파르고 언덕배기 작은 고래도 숨이 막히는데 숨이 차고 차서 넘칠 때 나는 등을 오른다. 등에서 세상은 들녘처럼 편안하고 등에서 세상은 제일 낮은 사람의 목소리 대숲을 돌아 겨우겨우 돌아 나오는 바람 소리를 낸다. 그 바람 소리 눈물이 나는 소리 같지만 내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얼려있는 내 어린 시절의 꿈이거나 우리 가문이 키워내는 가풍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등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등 아래 사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흐르거나 그 높이로 흐르는 굽낮은 하늘 바라보는 자리 무언의 자리이리. 하늘에 구름이 무리지어 흐르고 무덤은 그 자리 어디론가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 집 종손이신 아버지처럼 또 할아버지처럼 등으로 말하고 등으로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윤석 선생님은 아마 외우시는 시가 150편, 200편 정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에 대해서는 참 조예가 깊으신 분이세요. 낭송도 일치월장 나날이 발전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유기숙 선생님 준비하십니다. 곽재구 시인의 서평역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역에서 곽지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고 눈시린 유리창에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강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에 길을 적신다.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철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찻장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유기숙 선생님의 사평역에서였습니다. 낭송 대단히 재밌죠? 그죠? 필이 넘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애랑 모든 행사를 총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하시는 만능 엔터테이너 낭송계의 별이죠. 이수옥 진행국장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지 박경리 빗자루 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지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댕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수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이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곳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참 좋아하는 시가 됐어요. 이제 이만큼 이제 세월을 갖다 보니까 늙어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는 이 시가 정말 욕심부리지 말고 이제 쌓아놓지 말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생시였습니다. 예, 먼저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왠지 박영규 선생님, 이영실 선생님 뚝 뛰어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살컹살컹했습니다. 예, 우리 부부라는 자작시 가지고 우리 이영실 선생님 또 한번 무대에 오르십니다. 우리 부부 이영실. 하늘이 맺어준 인연 우리 부부. 50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끌고 밀며 살아온 우리. 기쁜 일, 슬픈 일, 언덕을 넘고 강도 건너고 산봉우리도 넘으면서 친구 같고 애인같이 키 큰 나무처럼 믿음직한 모습. 어느 사이 모습도 몸집도 취미까지도 닮아버린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모습에 연민의 정이 솟는다. 살다 보니 얼굴에 부드러운 주름이 생기고 그 주름 환한 미소로 지우는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아껴주며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부부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니까 소중한 인생길에 사랑하는 동반자니까. 정말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니 모습도 몸집도 네, 취미까지도 같아진다는 우리 부부라는 시였습니다. 네. 예, 요런 부부가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시에랑에는 마침도 나오십니다. 임성산, 윤봉순 두 분을 또 모시고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모습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영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붓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청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본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채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네, 늘 감동입니다. 두 분의 낭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할 때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또 우리 임상훈 회장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정중스러운지요. 예, 다음 순서입니다. 김재희 선생님 준비하셨지요? 예, 어서 오십시오. 한계령을 위한 영가. 문정희 시인의 시입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 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소를 만나고 싶다. 류수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벌썩이지만 한계에 못 이기는 척 기꺼이 묶였으면 눈부신 고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너무 사랑스러우신 김진희 선생님이셨습니다. 한계론을 위한 연가. 겨울 되면은 요런 시를 꼭 한 번쯤은 읽고 돌아가지요. 다음은요 우리가 조금 세 번째 순서였었어요. 우리 송현희 선생님 오늘 못 오실 자리인데 늦게라도 지난달에도 못 왔다고 늦게라도 오셔야 된다고 지금 불이 나게 오셨습니다. 아니요, 송현희 선생님 먼저 할게요. 선생님. 송현희 선생님 먼저 저희가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입니다. 정일근 시인의 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청구리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이 시를 들으니 어머니도 그립고 예전 그 어릴 때 둥근 두레밥상 안에서 정말 지지배배 밥을 먹던 우리 송현인 선생님 집이 용인입니다. 그 먼 데서 단 요 시간 요것만이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바쁜 일 제쳐놓고 우리 낳게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합니다. 김봉술 선생님 역시나 바쁜 중에 또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저희가 참 뿌듯해요. 그죠? 조지윤 시인의 시입니다. 절정입니다. 절정 조지훈. 나는 어느새 청길 낭떠러지에 서 있었다. 이 벼랑 끝에 구름 속에 또 그리고 하늘가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는 누가 피워두었나. 흐르는 물결이 바위에 부딪힐 때 튀어오르는 물방울처럼 이내 공중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그런 꽃잎이 아니었다. 몇만 년을 울고 세운 별빛이기에 여기 한 송이 꽃으로 피단 말까. 죄지은 사람의 가슴에 솟아오르는 샘물이 눈가에 어리었다간 그만 불붙는 심장으로 염통 속으로 스며들어 작은 그늘을 이루듯이 이 작은 꽃잎에 이렇게도 크나큰 그늘이 있을 줄은 몰랐다. 한 점 그늘에 온 우주가 덮인다. 잠자는 우주가 나의 한 방울 피 속에 안긴다. 바람도 없는 곳에 꽃잎은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을 부르는 것은 날 오라 손짓하는 것. 여기 먼 곳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꽃나무가지에 심장이 찌른다. 무슨 야수의 채취와도 같이 천렬할 향기가 옮겨온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한 송이 꽃에 영혼을 찾는다. 나는 또 철 모르는 어린애도 아니었다. 영원한 환상을 위하여 절정의 꽃잎에 입맞추고 길이
잠들어버릴 자유를 포기한다. 다시 산길을 내려온다. 조약돌은 모두 태양을 호박이 하여 비수처럼 빛나는데 내가 산길을 오를 때 시가던 주맥에는 옛 주인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 이마에 주름살이 몇 개 더 늘었을 뿐이었다. 울타리에 복사꽃만 구름같이 피어 있었다. 청댄잎 잎새마다 새로운 피가 돌아 산새는 커져 울고만 있었다. 문득 한 마리 흰 나비 나를 잡지 말아다오. 나의 인생은 나비 날개와 가루처럼 가루와 함께 절명하기에. 눈물에 젖은 한 마리 흰 나비는 무엇이냐? 절정의 꽃잎을 가슴에 물들이고 사된 마음이 없이 죄지은 참회에 내가 고요히 웃고 있었다. 야, 정말 절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다니요. 이 여유로운 저 낭성, 김봉수 선생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오늘 또 한 분의 반가운 분이 또 오셨습니다. 늘상 바쁘셔서 시해당에 참석을 잘 못해 주시더니만 드디어 또 오셨습니다. 김영찬 선생님 모시고 김기림 시인의 시 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지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길 김기림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구부러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둠과 그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함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밭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레드, 선. 와, 이 감성 어쩜 좋지요? 깊이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는 느낌. 멋있었지요? 네, 이런 멋진 낭송 자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선생님. 자,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언제나 귀엽고 발랄한, 아유, 젊음이 참 부러운 우리 총무님 순서네요. 최옥경 선생님 준비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아주 예쁜 시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기철 시인의 시입니다. 오, 저것 봐요. 예쁜 꽃바구니도 들고 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리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리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붉히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부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며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굿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같이 집어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첫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베갯모를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네, 가시집은 새색시의 꽃처럼 품은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요 운명이라는 거,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레드카 운명이라는 것. 천년이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씩 철썩이고 총갈새는 하루에 3,000번씩 우짖으며 자신을 지킵니다. 용설나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한 꽃대에 3,000송이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벌은 1kg의 꿀을 얻기 위해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고, 낙타는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라오지 않습니다. 백년에 한 번 우는 새도 있고,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누가 운명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요, 명춘 선생님의 마음을 시애랑에 전하고 싶으셨던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 당신을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흙에서 나서 흘러가는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나 어딘가 꼭 살아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도종환.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랑.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몸 한쪽이 부서지는 것과 같다. 골짜기를 빠지는 산울음 소리로 평생을 떠돌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흙에 묻고 돌아보는 이 땅에 그림자 하나 남지 않고 말았을 때 바람 한 줄기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두 크고 작은 사랑의 아픔으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섰지만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찢긴 가슴은 사랑이 아니고는 아물지 않지만 사랑으로 잃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찾아지지 않지만 사랑으로 떠나간 것들은 사랑이 아니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비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랑의 그 속에 들 수 있습니까? 한 개의 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있지 않고요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있지 않고요 어떻게 거듭거듭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시도 우리 두 대표님들이 이렇게 합성을 해주시면은 이 시가 다른 시와는 다른 느낌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낭송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